안녕하세요. 속편한TV 현일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에 두렵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메르스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서운 놈입니다. 메르스보다 사망률도 낮은데 완치된 사람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냥 좀 센 독감 정도라고 하던데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률이 3% 정도니까 메르스의 10%보다는 낮지만 매년 유행하는 독감 사망률 0.1%보다 30배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사망률보다는 바로 매우 높은 감염력에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나 메르스처럼 기침, 가래, 발열 등 증상이 심해지면서 감염력도 같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경미한 초기에 단순 감기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전염력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한 감기 정도의 증상밖에 없으니까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과거의 사스는 사실 국내 감염자가 3명밖에 없었고, 메르스는 감염자가 186명이었지만 주로 병원 안에서 감염이 되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음식점에서 밥 먹다가, 종교 행사에 참석했다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운동하다가 걸리고 있죠. 이렇게 생활 곳곳에 침투해서 호시탐탐 어떻게 사람 몸속으로 들어갈까 기회만 엿보는 놈이다 보니까 온 국민이 아예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행여나 생필품을 사러 외출을 해도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고 기침 소리라도 들리면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죠.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의 어떤 역병보다도 사람들을 집안에만 꽁꽁 묶어두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3명밖에 없었던 사스 때도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렸는데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져올 경제적 타격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 경제보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폐렴에 걸리거나 사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감염이 될까봐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피해,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서 건강을 잃는 일이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은 없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평상시보다 적게는 50%, 많게는 90% 이상 환자가 줄었습니다. 건강검진만을 주로 하는 검진센터의 경우는 아예 검진 환자가 없어서 일부 대형 검진센터조차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최근 속편한TV에서 댓글로 문의 주시는 많은 분들이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배가 아파서 제게 진료를 보러 오신 분은 진찰을 하려고 침대에 누우라고 말씀드리니까 진찰은 됐고 그냥 빨리 약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을지 여쭤보니까 병원에서 1분이라도 빨리 나가야 코로나에 안 걸릴 것 같다, 불안해서 빨리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안심을 시켜드리고 끝까지 진료를 마치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바로 현재 몸이 아픈 환자들이 불안한 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고 특별한 병력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라면 가벼운 증상 정도는 일단 경과를 봐도 크게 관계가 없지만 연세가 있으시거나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폐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벼운 증상이라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적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자칫 큰 병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집에만 있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갖 질병이 잘 생기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잠 잘 자고 식사 잘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햇빛을 쬐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비타민 D 다 아시죠? 이 비타민 D가 면역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일 때 우리 몸에서 생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햇빛은 면역세포 중에서 매우 중요한 면역 T세포라고 하는 것을 직접 활성화하기 때문에 햇빛을 쬐이지 않으면 면역력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과 관련이 없는 병이 없죠. 감기나 폐렴 같은 균 감염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잘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계속 집에만 있게 되면 장기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면역력과 관련된 모든 병들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금처럼 병원도 가지 않고 외출도 안 하면 몸도 병들지만 마음도 병들기 때문입니다. 어제 국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회사에서 타 지역 이동 금지, 외출 규제 권고당하고 매일 집, 회사만 왕복하고 있어요. 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개인의 실천이 필요한 것도 이해하지만 일상의 자유가 사라지고 회사에 종속당한 느낌은 우울증을 극도로 유발하네요. 평일날 퇴근하고 오면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서 잠들기 일쑤인데 주말조차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회와 격리된 느낌이에요. 정말이지 감옥에 갇힌 죄수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올리셨습니다. 이처럼 온 국민이 심한 불안과 우울감에 빠져 있는데요. 본래 마음이 건강하던 사람이라면 몇 주 정도의 우울감은 상황만 해결되면 잘 극복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본래 마음이 건강하지 않던 분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마음의 병이 더 깊어지거나 행여라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늘어날까 봐 걱정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6,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4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환자들의 숫자는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이제는 집에만 계시지 말고 햇볕이 좋은 낮에는 공원이나 한산한 거리로 나가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침방울에 숨어서 상대방을 감염시킬 수 있는 비말 감염이 주된 전파 경로인데요. 기침을 하면 비말이 비행하는 거리는 대략 1m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 간에 2m 이상 거리를 두면 전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더구나 야외에서는 바람이 부니까 비말이 분산돼서 실내보다 전염력이 더 낮아집니다. 따라서 야외에서 마스크를 끼고 다른 사람과 2m 이상 간격을 둔다면 감염 위험은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햇볕이 좋은 낮에는 적어도 30분은 야외로 나가서 걸으세요. 햇볕을 쬐이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데도 좋고, 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잘 만들어져서 숙면 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실내에서는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드세요. 운동은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참 많아요. 유튜브에서 홈트레이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신나게 몸을 흔드시는 것도 좋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루 10분이라도 실내 운동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드세요. 생선, 두부, 계란 등 양질의 단백질을 꼭 드시고요. 시금치나 브로콜리, 깻잎 같은 녹황색 채소도 꼭 드세요. 여기에 더해서 가지나 파프리카, 토마토 같은 색깔 채소를 추가하시면 더 좋습니다. 슈퍼푸드라 불리는 김치는 좋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질 수 없겠죠? 혈당이 빨리 오르는 흰밥보다는 콩이 들어간 잡곡밥이 더 몸에 좋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은 골고루 잘 드시면 면역력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는 음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카드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단과 치료의 적기를 놓쳐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병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가벼운 증상이 있다면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진료를 미루는 것도 괜찮겠지만 고령이시거나 심장이나 폐, 간, 콩팥 등 중요한 장기에 만성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가벼운 증상이라도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소와 다르게 호흡이 가쁘거나 가슴이 저린다든지 자다가 숨이 차서 깨는 증상이 있다면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렵거나 어지러움증이 있거나 한쪽 다리나 팔에 기운이 없거나 발음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소위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은 입구에서부터 방문자의 열을 재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예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일단 걸러지기 때문에 병원 안으로 감염자가 들어올 가능성은 1차적으로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대기실에 감염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잘 끼고 접촉 후에 세정제로 손소독을 잘 하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서 자가격리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바이러스 감염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에 병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부디 건강하시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환하게 웃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매주 업데이트되는 속편한 건강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